어제는 민주당이 또 벼르고 별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세 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5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는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회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제 조사 또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지 않고 어제 법사위는 저런 식으로 설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또 법원 조직법 65조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도 제시를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에 지금 또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 겁니다. 핵심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렇게 청문회에 불러내는 것은 그렇게 대법관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분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못 차렸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다. 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저 발언.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아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 국가가 독재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한두 번이야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4번이 되면 의도가 너무 투명한 것인데 흔히 얘기하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무슨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뭐 심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될 비상수단을 이렇게 가볍게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 본인들의 대표를 지금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한다고밖에 보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당시에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본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는 또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오히려 뭐 자당에서 이거에 찬성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막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셨어요. 또 반대로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 예전에 있었죠. 지금 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뭐 검사에게 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상이 되니까 또 그 조항 바꿔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번에 본인의 어떤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행위를 빼는 법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하나 뭐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꿨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3번, 4번 반복되는 데서는 의도가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룰이지 않습니까? 법치라는 것이. 이 사회의 룰을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대 대변인 어떻습니까? 헌법에서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할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그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렇게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건 생각하고 있는지 않고 본인들 후보에 지키기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네. 지금 사법개혁의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다는 비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모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진영 논리로 또 비판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개혁이 국민적인 공감대나 필요성을 얻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짚으면서 균형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진영 논리로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사법개혁 자체가 뭐 사법의 독립성을 해야 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거기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고 서로 그 선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만들어낸 대부분도 같이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